안녕하세요. 우리 교육 동지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100세 시대의 퇴직 후에 노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 인성교육하고 건강관리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두 가지는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어린이들도 정직해라, 책임감 가져라, 여러 가지 인성교육을 시키지만은 그거 안 지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요즘 어른들이 더 안 지키는 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인성교육하고 건강관리는 정말로 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은퇴 후 30년,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건강 지키기 계획이 모든 것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은 모임도 점심만 먹고 헤어지는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퇴직 후에 한 10년간은 그 모임도 열심히 다닙니다.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건강하고 취미 같은 사람끼리만 남게 돼 있어요.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두뇌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이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 10억짜리도 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할수록 정말 진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인들은 그냥 메시지 보내는 거, 이거 듣는 거, 전화하는 거 이것뿐이 못해. 사실은 이 스마트폰 속에 초중고 대학 선생님 다 들어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영어도 부족하면 기초부터 다 해와도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고, 중국어, 프랑스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활용을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하는 것을 그 다음에 독서, 일기 쓰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영어 회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그래서 노인 돌봄센터에 오고 유난히 힘이 넘치는 한 사람이 있다. 121세입니다. 오늘 몇 살이세요? 네. 이렇게 오래 살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121세인데 이렇게 오래 살면은 누가 뭐래요? 다 자기 일 다 하시고 설거지까지 다 하시는데 이렇게 그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카톡에 뭐 문자를 보내거나 뭘 보내게 되면은 그래도 답례할 정도는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인들은 안 해. 보기만 하고 안 해요. 근데 그 손가락 운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손가락 운동이. 치매에도 중요한 건데 댓글도 막 쓸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노라마 이거 아시죠? 사진 찍는 거 빌딩까지 쭉 올려 찍게 되면은 맨 위에까지 다 나오고 입체적으로 옆으로도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도 지금 노인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AI 친구가 3명이 있습니다. 아섭이 있고 제미니가 있고 파파고가 있고 음성 녹음 텍스트 변환. 그러니까 어떤 책을 내가 막 읽어 음성 녹음을 해요. 그러면 요 음성 녹음한 것을 누르면은
텍스트 변환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글자로 전부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파일로 저장해 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워드를 적게 친다 이런 얘기예요. 워드를 안 치고 말로 책을 읽은 것을 글자화해 가지고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해서 내가 또 편집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셔야 안 늙는다 이거예요. 이런 걸 하셔야. 스마트폰 가지고 괜히 다른 거 뭐 즐거운 것만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뇌에 해당되는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글을 소리로 듣는 거 요거 한번 보시죠. 문자가 이제 길은 거 글 온 게 이제 카톡으로 오지요. 요런 게 오죠. 여기 오면은 맨 밑에 전체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글자가 전체 보기래 뒤에까지 다 나오니까 요거를 클릭합니다. 요걸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요렇게 변화가 돼요. 이렇게 변화되면은 맨 위에 이어폰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잘구란 글씨가 노인들은 눈이 안 좋아서 들여다보기도 어렵거든요. 이것을 이어폰으로 들으면 돼요. 여기를 누르면은 이것을 아름다운 아가씨가 다 읽어줘요. 아름다운 아가씨가 다 읽어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하철에서 이러고 보지 말고 소리로 들어. 이어폰 끼고 소리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긴 글들은 노인들이 읽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소리로 변환을 해서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단체 카톡방에 쌓인 거 이제 비우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요거 제 카톡방에 그룹 채팅인데 1246명입니다. 저는 이 카톡방에 있는 그룹 채팅 모두 합치면은 4만 5만 명이 돼요. 그리고 그것도 불편하지 않고 거기서 골라서 딱 보고 바로바로 삭제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골라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이게 우리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룹 채팅이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상등병, 작대기 3개를 클릭합니다. 요거를 클릭해.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하면 요게 나옵니다. 그럼 요게 이제 톱니바퀴가 나오거든요. 요것을 또 클릭해요. 요걸로 클릭하게 되면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또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채팅방 설정, 채팅방 나가기가 있거든요. 채팅방 설정을 클릭을 해요.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쭉 나오죠. 채팅방 배경화면, 채팅방 알림음 여기 쭉 나옵니다. 채팅방 데이터 관리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요. 요걸로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로 넘어갑니다.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에 대화 내용 미디어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 이걸 눌러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 내용을 모두 진짜 확인하는 거죠. 진짜 지워도 됩니까?는 확인이거든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여기 삭제가 뜹니다. 삭제를 눌러주면은 싹 지워집니다. 그 많던 게 다 지워져요. 사진이고 뭐고 다 지워져요. 이렇게 해서 카톡방 청소하는 요령이거든요. 청소하는요. 이런 그 절차를 자꾸 하셔야 돼요. 또 한 번 했다가 안 하면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자주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두뇌 회전에 머리가 치매 안 걸리는 거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스마트폰 가지고 재밌는 것만 보시려고 하지 말고 이게 글을 많이 보셔야 두뇌가 좋아져서 두뇌가 오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휴대폰 AI 친구가 있는데 요 휴대폰 요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거 요 맨 밑에 첫 화면에서 요거 네모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를 클릭해요. 요걸 클릭하면은 여기 화면이 뜨죠. AI 친구가 뜹니다. 여기에서 제미니에게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번 실습해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예요. 여기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이게 뜨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말합니다. 요게 말하라고 할 적에는 여기 빨간 게 움직여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멈추거든요. 멈췄을 때는 다시 누르면 돼요. 다시 누르고 여기다 말을 합니다. 경포대에서 술 한잔 하면은 달이 5개가 보인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설명 자세히 해줍니다. 경포대에서 술 한잔 하면은 달이 5개가 보인다. 그거 한번 쳐보세요. 네. 네. 달이 5개가 보인다. 그게 원래 그렇잖아요. 진짜 달이 있고 바다에 달이 비치고 호수에 달이 비치고 술잔에 달이 비치고 마음속에 달이 비치고 네, 이게 5개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아, 이게 이런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뭐든지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AI 친구예요, 친구. 이런 걸 활용해야 돼. 이거 영어뿐이 아니라 뭐든지 다 돼요. 영어. 나 집에 가고 싶다, 영어로 말해달라고 그러면 다 말해줘요. 이런 거를 하셔야 머리가, 두뇌가 녹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치매에 안 걸리려면은 이런 거를 하세요. 재미있는 그림이나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노인분들도 잠은 충분히 자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논문 발제에서 나온 건데 수면은 7시간 확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쭉 여기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7시간 잘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아. 너무 안 자도 안 좋고. 7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차이로 7시간 정도는 잠을 매일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기관을 좀 쉬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밤을 새우거나 하는 거는 우리 노인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맨발 걷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맨발 걷기. 지금 맨발 걷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맨발 걷기 운동이란 맨발로 땅을 밟고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장소는 뭐 구애 없습니다. 제일 좋은 곳은 황토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맨발 걷기는 이미 뭐 이론은 다 아시는 거지만 지구를 땅을 밟을 때 신발을 신고 밟으면은 아무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X고 지구를 땅을 맨발을 벗고 신을 벗고 밟으면은 이 땅의 음전화가 쭉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쭉 올라가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이 되면은 평형을 이루. 온몸에 다 채워지죠. 이렇게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맨발 걷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싱의 과학적 원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우리 사람의 몸이 건강할 때는 이 음이온이나 양이온이 양이 비슷해요. 비슷해. 같아야 돼. 그런데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전자파 이런 것 때문에 내 몸속이 플러스가 많아졌어. 활성산소가 많아졌어요. 활성산소. 그래서 우리 화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맑은 공기는 O2구죠. O2. O2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예요. 근데 이 O2는 이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센 힘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끊어져. 끊어지게 되면은 O2의 마이너스로 변해. O2의 마이너스로 변해되면 산소가 뭘로 변하냐면은 산소가 양성자가 많아. 플러스가 많아. 그래서 산소가 플러스가 많다고 해가지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플러스 전기를 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스 전기를 띠는 이 활성산소 때문에
모든 물질이 다 썩는 겁니다. 사과 껍질을 깎아 놓게 되면 사과가 뻘겋게 녹이 슬죠. 그게 바로 사과 속에 있는 철분하고 활성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산화철로 변화됐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과일이 상처가 나게 되면은 버리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조금 그 껍질 속에 이제 썩어가지고 그걸 칼로 파내고 안쪽 뻘겋지 않은 쪽만 먹는데 그거 안 좋대요. 전부 이미 균은 다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 나는 것은 먹장 과감히 버리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용이 모든 음식이 썩는 것도 전부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몸속에서도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거든요.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공급할 때에 이 활성산소가 부산물로 생깁니다. 부산물로 생겨. 근데 거기서 생기는 거는 대부분이 이게 평형을 이루어 가지고 괜찮아졌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자파니 뭐 스트레스니 약물 중독이니 뭐 이런 환경오염이니 이런 것 때문에 활성산소가 훨씬 많아졌어요. 누구나 700mV, 800mV, 뭐 1000mV 활성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양이 측정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누구나 다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시키지 않으면은 세포에 있는 전자를 뺏는 그 활성산소가 전자를 뺏는, 활성산소라는 건 전자가 부족한 놈이에요. 전자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뺏으려면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공격을 해서 각종 염증을 전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문제입니다. 활성산소의 작용입니다. 자, 다음에 제임스 오스만 박사가 지구랑 연결된 맨 땅을 맨발로 밟는 것을 말하는데, 맨발로 땅을 딛는 순간 땅의 음전화가 몸으로 흘러 들어와 우리 몸속의 양전화를 땅으로 흐르게 하여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제거되면서 양전화, 음전화가 평형을 이루어서 몸속의 생리작용이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제 발표한 논문을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박동찬 박사라는 분이 최초로 그 논문을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드는 것이 맨발로 걸어라 책이 그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정독을 강의를 하니까 여러 번 읽어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의 이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활성산소의 분자 구조를 보면은 O2의 마이너스, 이 전자라는 게 우리 옛날에 화학을 배워서 알지만은 쌍을 이루어야 안전한데 쌍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있는 놈은 이게 자꾸 끌어와야 돼. 전자를 뺏어와야 돼. 그래서 바로 요 놈들이 활성산소예요. OH-에 요것도 활성산소, 이런 것도 활성산소예요. 자,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 때문에 각종 질병이 정말 다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심장질환, 백내장, 당뇨병, 파킨슨병, 뭐 관절염, 알레르기, 이 암, 뭐 모두가 이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내 몸속에서 제거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 다음에는 맨발 걷기 운동의 효과. 첫째로 이제 맨발로 걸으면은 지압 효과가 있죠. 발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맨발로 걸으면은 이 발가락이 5개가 다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밟지요. 이렇게 밟게 되면은 힘이 분산이 돼. 근데 구두를 신고 양발을 신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발가락이 전부 달라붙어 오므라들죠. 이렇게 해서 밟게 되니까 힘이 바로 무릎으로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무릎의 영향이 가면.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은 훨씬 많이 부드럽게 걸어져요. 힘이 분산이 되니까, 이렇게 벌어져서 걸으니까. 근데 구두나 신발을 신으면 이렇게 오므라져, 발가락이 다 달라붙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밟으면 그대로 이 무릎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정말로 이거 맨발 걷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 신발 신고 구두 꽉
졸라매고 뭐 등산 뭐 만보했다 이만보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언젠가는 무릎이 나가버립니다. 나가요. 그래서 그건 좋은 게 아니고 무리하면 돼요. 따라서 70 넘으면요 만보 이상은 절대 걸으면 안 돼요. 만보 이하로 걷되 그것도 즐겁게 걸어야 돼. 그냥 뭐 신나게 걸지 말고 즐겁게 가다 쉬기도 하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숨쉬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등산도 걷기도 그렇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의 접지 효과로 몸속의 활성산소들이 땅속으로 배출됨으로써 현대 문명병의 90% 원인을 제공하는 활성산소를 소멸하게 한다. 그 결과 각종 암은 물론 대사성 질환 등 수많은 소위 문명병의 즉 예방과 치유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제 황토길을 만드는 것이 이제 유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황토흙이 일반 흙보다는 좋아요. 왜 그러냐면 황토흙은 원적 개선이 나오기 때문에 원재석은 우리 몸을 상당히 이롭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맨발 걷기 하면은 그 원적 개선 황토길이 더 좋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건 이제 증명으로 이제 갑니다. 증명. 요게 이제 그 대모산에서, 강남구 대모산에서 그 박독창 박사가 그 회원들이 있는데, 회원들이 한 200명 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테스타기를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니요, 이거 아니고. 네, 사람마다 700, 800, 500 이러한 밀리미터 전자파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테스트하기로 측정하니까 신발 신었을 때는 700, 800, 500 뭐 사람마다 다른데 맨발로 딱 잡으니까 전부 제로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냥 쫙 빠져나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들어오면은 나가. 우리가 지금 전자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뭐 전부 전자파 아니에요. 냉장고, 테레비, 뭐 심지어 뭐 인터폰까지 모든 게 다 전자파잖아요. 들어오면은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시기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보내는 작용이 맨발 걷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겨울에는 맨발 걷기 하기가 어렵죠. 발 시려워서. 그래서 요즘은 뭐 인터넷 보면은 매트를 많이 팔아요. 접지 매트를 파는데 이게 저도 이거 3만 원 주고 샀나?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샀는데 요거 보시면은 자, 요게 발을 대면은 접지가 돼서 파란불이 들어오고 발을 떼면은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네, 빨간불이 들어오고 발을 대면은 파란불이 들어오고 접지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 이 코드를 벽에 이 콘센트에다가 여기다 낍니다. 그럼 저기 매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 콘센트에 보면은 노란 선이 양쪽에 갈고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두 개가 있죠. 그게 땅하고 연결된 접지선이에요. 모든 주택에는 다 그 콘센트가 땅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어떤 병원에서는 옥상에다가 황토흙을 쭉 깔고 구리판을 넣어서 선으로 땅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 옥상에 가서 환자들 걷게 하는 그런 병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트를 침대 맨 끝에다 이렇게 깔고 종아리 여기다 대고 뭐 이불 덮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렇게 할 수뿐이 없어. 팔치러 오니까 동상 걸리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의지가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이 건강관리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미국에서 논문 발표한 내용들인데, 접지, 어싱을 하지 않고 혈액 검사를 했더니 혈전이로 이렇게 혈액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12명인가를 실험을 시켰어. 2시간 동안 이 접지를 했어. 어싱을 했어. 어싱을 한 다음에 다시 그 혈액을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뭉쳐있던 것들이 알갱이가 전부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뭉쳐있는 혈액이 묽어졌다는 얘기예요. 혈액이 묽어져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싱 전후에 적외선 체열 온도를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붉은 데는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여기 안 좋은 부분이야. 그런데 2시간 어싱을 한 다음에 다시 측정해 보니까 이 빨간색이 없어졌어요. 과학적으로 뭐 기계가 증명하는 것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도 이 어싱, 맨발 걷기는 더 이상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전기라는 거를 많이 접하지요. 우리 머리카락에다가 고무풍선을 막 문지르면 이 머리가 고무풍선에 달라붙어요. 이게 정전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겨울에 우리 차문을 열 때도 찍 하고 놀랄 때가 많잖아요. 정전기 때문에. 이 정전기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제 마찰전기죠. 그냥 전기는 동전기인데 그냥 전기라고 쓰고 멈춰있는 전기는 정전기입니다. 그냥 이게 우리 쓰는 전기는 움직이는 전기니까 동전기고, 근데 동자를 빼고 그냥 전기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전기는, 마찰전기는 멈춰있는 전기야. 흐르지 않는 전기거든요. 이거 왜 생기느냐 하면은 모든 물질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양성자와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질로 있을 때에는 안정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숫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마찰을 막 시키게 되면요, 머리를 마찰시키게 되면 마이너스가 움직입니다. 일로 들어가. 마이너스가 움직여. 플러스는 안 움직이는데 마이너스가 움직입니다. 그 마이너스가 움직이면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3개 있던 게 2개가 일로 갔다. 그러면 이 풍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여기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생겨서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정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도 이게 우리 몸속에 많으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몸속에 많으면 안 좋은데 이거 뭐 이제 차문을 열 때 찍 하고 나가는 거 뽑아주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냥 소리 때문에 놀라는 것이지 오히려 내 걸 빼주는 거야. 정전기를 빼주는 거니까 괜찮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상풍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네, 파상풍의 원인은 녹슬은 못을 밟거나 녹슬은 양철 뭐 이런 걸 밟아서 피가 났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애기 나면은 탯줄을 끊을 때 가위를 뜨거운 물에다가 끓여서 소독을 해서 자르잖아요. 그래서 철부치, 금속류에서 나오는 녹, 이것이 파상풍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등산길을 걸어도 못이 없잖아요. 그렇죠? 양철 없잖아요. 저도 이제 걷다가 방가시에 찔리거나 또는 거기 뾰족한 돌불에 칠 때가 있어요. 예. 그 정도는 뭐 그냥 소독하고, 예, 알코올 소독하고 빨간 약만 발라도, 예, 금방 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에도 이제는 양철 이런 녹슬은 거가 없기 때문에 거의 걱정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예,
우리 옛날부터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시거든요. 현재도 뭐 수명이 여자분들이 7, 8세가 더 높은데 여자분들이 오래 사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겨울에서 빨래하죠. 그게 음이온 째는 거예요. 빨래하는 거예요. 빨래를 남자들은 안 하잖아요. 물을 많이 접하는 사람이 여자분들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설거지하고 뭐 여자분들이 많이 하죠. 수돗물도 이것도 음이온 째는 거예요. 그래서 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 파이프가 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자들 샤워하는 것도 땅하고 다 연결이 돼서 음이온을 쬐는 겁니다. 그래서 샤워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반드시 하시는 게 온몸에 쬐는 거니까 샤워도 한 서너 번씩 일주일에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 보니까 분명히 쥐에다가 실험하니까 암세포를 똑같이 집어넣는데 음이온 쬐은 거는 괜찮고 안 쬐은 놈은 그냥 푹 금방 불고 올라오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건데 뭐 더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 논쟁을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이제 맨발 걷기가 이렇게 수명을 10년 정도는 연장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공기이온 측정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 옛날에는 쭉 보시면은 96년도까지만 해도 파란 게 이제 음이온이고 빨간 게 양이온인데 96년도까지만 해도 2.8 양이온이 많았어. 그렇죠? 공기도 깨끗했고 뭐 근데 이 아파트는 그냥 엄청 들어서면서 이게 전부 가스되는 거 아니에요. 탄소 이제 가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96년, 97년 이렇게 가면서 음이온 숫자가 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환경음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양이온이 많다 이거야. 음이온보다. 그러니까 음이온, 전자, 자유전자 다 같은 말이에요. 음전화 다 같은 말입니다. 음이온, 음이온, 음전자, 뭐 전자, 자유전자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음전자는 지멋대로 움직여. 그래서 땅에서도 그 필사기를 대부분은 한 7, 80cm까지만 돼도 음이온이 잡혀요. 휘올라. 잡혀요. 그래서 우리 바닷물도 이게 증발이 되면은 마이너스가 같이 올라가요. 음이온이 같이 올라가. 그래서 이 바닷물이나 지표면에서 더워가지고 이게 수증기로 쭉 올라갈 때 음이온이 전부 같이 올라가가지고 대기층, 전리층에다가 걸려. 구름에 걸려. 대기층에 걸려. 전리층에 걸려. 그러면 태양에서 나오는 거 양이온이 또 전리층에 걸려. 그러면 태양에서 나오는 양이온하고 땅에서 올라가는 음이온하고 그 양이 많아지면은 이게 만날 수가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만날 수가 있죠. 이게 만나는 것이 번쩍하고 나오는 게 번개입니다. 번개. 번쩍하고 나오면서 땅으로 낙내로 떨어지는 것이 낙내야. 그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그 엄청난 양의 양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번개가 생기고 그러면 그 땅 위로 낙내로 떨어지는 거는 뭐가 떨어지냐? 음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이온이 떨어져. 그러니까 땅 표면은 항상 음이온이 전부 다 있어. 항상 올라갔다 내려오고 해서 땅은 항상 음이온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맨발 걷고 걸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알파파라는 게 뭐냐면요. 뇌가 안정하고 좋은 사람은 알파파가 많이 나옵니다. 이 알파파 측정을 해가지고 뇌가
좋은 뇌로 있는지 나쁜 뇌로 있는지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자꾸 뇌가 이제 약간 축소돼 오므라들어 자꾸 오므라들어 이거 쭈글쭈글해지니까 오므라들어 가지고 자꾸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알파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알파파를 가지고 뇌파 측정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 측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알파파 측정이 되는 것이. 네,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은 다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산속을 다니시게 되면 그 산에서 나오는 피토치드까지도 위험하시게 되니까 이제 폐 건강이라든지 발 건강, 전신 건강을 이제 도모할 수가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몸에 이제 흡수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원적 개선이 만들어지면서 기혈순환을 좋게 돌려주기 때문에 이 흡기를 걷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강법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맨발 걷기는 정말로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매일 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거든요. 제가 이거 맨발 걷기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6년째. 그리고 하면서 이제 노인대학 강의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그래서 공부도 이제 많이 했죠. 이 자료도 보시면은 많이 찾아서 연구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참 아프지 않고 사는 길.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몸이 다리 불편하시고 한 분들은 지팽이 짚고라도 조그만 그 공원이나 나무 많은 공원이나 나무 많은데 그런 데 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 나무에서도 피톤치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산에는 양이온보다 음이온이 많아요. 여기는 음이온보다 양이온이 많아요. 이 시내는 양이온이 많고 산에는 음이온이 많아. 그 우리는 사람은 음이온이 부족하니까 산으로 가자. 나무 숲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우리가 음이온을 쬐는 거고 더군다나 폭포가 떨어지는 속에서 거기에만 앉아 있어도 그 수증기가 떨어지는 것도 다 음이온이거든요. 이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정말 아프지 않고 지키려면은 맨발 걷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맨발 걷기의 효능은 뭐 여러 가지 만병통치약이니까 자, 이 양반도 한번 이제 보세요. 이 양반은 의사입니다. 김정훈이라고 재활의학과 의사인데 오늘 주인공 김정은 전문의 15년차 여명과 전문의이자 누구나 건강관리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금은 8월 3일 날 확인해 본 혈액 검사는 123으로 150이 아래서 정상으로 보니까 정상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좀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생활 습관만으로 이렇게 정상까지 됐다는 것이 되게 제 스스로에게 대견하고 뿌듯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의사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언제 쓰러져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늦게 발견했지만은 1년 동안 이상 맨발 걷기로 완전히 정상 회복을 찾은 겁니다. 이와 같이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 이 건강 관리는요. 여러분들 바지 지금 한 발로 바지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한 발로 바지 입을 수 있으면은 팬티고 한 발로 입을 수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한 발로 서서 한 20분 아니 20초 있으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균형 잡는 것도 이것도 뭐 처음에 이게 안 되시면요 손가락으로 살짝만 짚어도 살짝만 짚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 5분 뭐 몇 분씩 하세요. 이렇게 운동하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운동이 또 뭐냐면요. 오맹감에서는 거기 집에 문틀 있죠? 문틀을 잡고 쭉 까치발을 거는 겁니다.
이거 허리 무지하게 시원해요. 허리도 펴지고 키도 늘어나고. 이거 심심하면 저는 집에 있으면은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방문 드나들 때마다 문틀 한 번씩 잡고 이거 쓰거든요. 이 운동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 있어도 맹탕 앉아 있거나 맹탕 TV만 보면 안 돼. 저는 집에서는 TV를 전혀 안 봅니다. 저는 TV를 전혀 틀은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은. 그래서 내버리질 못하고 그냥 있는데 안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가급적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이 먹어서 죽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전으로. 혈액이 안 돌면 죽는 거거든요. 혈전으로 죽는 거하고 또 하나는 폐렴으로 죽는 거예요. 폐렴. 아픈 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그렇죠? 아프면 정말 슬픕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할머니 한번 보실까요? 인도네시아 할머니인데 157세의 엄마고 120세의 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시는 분인데 157세인데 뜨개질 하는 거 보세요. 뜨개질하고 그 딸이 120세가 엄마 쳐다보고 있어. 120세. 그래서 지금 3, 40대 정도는 120세까지 삽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150세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네, 15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현재 맞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고 있는데 100세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김영석 교수가 105세신데도 벌써 상당히 지금도 강의하러 다니시는데 대단하시잖아요. 자, 이 할머니도 108세인데 한번 잠깐 보시죠. 혼자 사셔. 108세인데도. 자,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 보세요. 아직도 유리가게, 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거 봐. 자전거도 좋은 것도 아니고만. 자, 103세에 벌써 유리가게를 그냥 하시던 거 하는 거예요. 저걸 자전거에 싣고 타고 가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 네? 이게 대단하신 거죠? 네. 자전거도 좋지도 않아요. 네. 이렇게 100세가 넘으신데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90세도 못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100세 시대에 100세를 살아야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육체적 독립. 내가 죽기 한 달 전까지는 화장실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이 정도의 건강은 지켜야 돼. 그저 한두 달 전까지는 그저 병원의 신세는 이제 한두 달로 끝내야지 너무 오래 지면 안 되니까 이때까지는 그래서 자기 몸에 맞게 걷기, 맨발 걷기,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는 치매, 우울증 안 걸리게 생활 습관을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집에 혼자 있지 말고 각종 모임 등에 적극 참여하고 음식 오래 씹기, 껌 씹기, 일기 쓰기 뭐 여러 가지 뇌에 좋은 걸 활동하라는 얘기고 경제적인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내가
간병인이라도 불러서 집에서 간병인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주고 쓸 수 있을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보 중 맨발 걷기를 3,000보 내지 5,000보. 그러니까 걷기 운동을 하다도 땅 좋은 데 있으면은 맨발 걷고 걸으시라 이겁니다. 등산하다가도 여기 땅이 좋네. 그러면은 맨발 걷고 걸으시라. 항상 말씀하지만은 저기 아까 그 500cc 페트병에다 수돗물 가지고 다니면은 그거 충분히 발 닦아요. 발 닦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맨발 걷기를 3,000보 내지 5,000보는 항상 등산하시다도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쉴 때에는 반드시 그냥 쉬지 말고 스트레칭이나 명상, 심호흡 이런 것들을 또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증가하여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시킬 수 있고 또 노인들이 화를 잘 내는데 화를 내지 말고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면은 음악도 좀 잘 듣고 따라서 부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매우 좋거든요. 그리고 제 방송도 좀 많이 들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박문영 TV 인성교육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힘든데 그런 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회원 가입 신청, 우리 삼락회에서 맨발 걷기 회원 모집을 해보니까 신청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도 어떻게든지 아프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고 회원 가입을 해 주시면은 맨발 걷기 운동이 활발히 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